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0대 후반의 남성 애청자이고 최근에 사귄 여자친구와의 연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 여자친구는 저보다 많이 어립니다. 50대 중반도 안 됐지요. 어떻게 만났냐 하면 사연이 조금 복잡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4년쯤 전에 처음 만났고 그때 저는 30대 초반의 총각이었지요. 저의 여자친구는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제가 월세 살던 집 주인 딸이었지요. 저는 그 집의 지하에 있는 조그만 간의 수공업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하고 있었고 저랑 비슷한 연배거나 혹은 훨씬 더 어린 남녀 직원들, 아주머니들까지 총 10여 명과 어울려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은 그 집 아주머니가 해주셔서 다들 공짜로 먹었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다들 동네 안에 사는 곳이 있어서 퇴근 후에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타지에서 일자리를 찾아왔다가 여러 직업을 거친 후 그 공장에 다니던 친구의 소개로 그곳에서 일하게 된 것이었고 그 집 마당 한쪽에 있는 작은 문간방에서 살았지요. 월세는 저의 월급에서 약간 공제하고 나가는 시기였으며 점심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는 제가 알아서 해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 집에서 뭔가 맛있는 반찬을 하면 저에게도 늘 가져다 주셨기에 먹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구나 세탁기가 마당 창고 안에 있었기에 저도 그것을 활용해서 빨래를 할 수 있었으니 여러모로 편리하게 자취 생활을 했었죠. 부모님이 한 번씩 저의 자취방에 들를 때마다 주인 집에 너무 감사하다는 뜻을 담아서 시골에서 직접 채취한 밤꿀이나 각종 산나물, 토종 된장과 고추장을 바리바리 쌓아서 갖다 드리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게 흘러가고 너무도 행복했던 시절이었지요. 1980년대 말이었고 그런 정겨움이 지금에 생각해보면 너무 그립고 그렇습니다. 어떡건 그 주인 집에 지금 저의 여자친구가 된 여고생 딸이 있었지요. 공부도 아주 잘했고 말수도 적었어요. 부모님은 딸이 아주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시며 딸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사셨지요. 그 딸 밑에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었지만 언니 누나만큼은 두각을 나타내질 못했기에 늘 비교가 되었고 그저 자신들은 평범히 사는 것으로 이미 무언의 합의를 본 것인 듯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 맏딸이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는데 어떻게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남녀 사이로 만나고 더구나 그 숱한 세월을 거슬러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됐는지도 궁금하시지요? 그러니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당시의 딸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저는 묵묵히 그 집에서 이후로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뜰히 살았기에 돈도 제법 모았을 시절이었고요. 그 집 딸은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 더 바빠지기 시작했지요. 그동안 공부하느라 못해본 연애도 하고 때때로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와서 부모님께 인사도 시키고 집에서 알콩달콩 음악도 듣고 그러는 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학생이 저와 어떤 식으로건 연결될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나이 든 아저씨였고 초라한 노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여학생이 대학 3학년 마칠 때쯤 열심히 맞선을 보러 다니더군요. 그때는 딸들의 20대 초반 인생은 다들 그런 코스로 흘러갔고 그렇게 한 1년 연애하다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시집을 가는 것이 정해진 수순 비슷하게 흘러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녀도 부모의 성화로 몇 번 맞선을 보더니 직장 좋고 키 크고 잘생긴 남자랑 집으로 인사를 오고 나서는 대학 졸업을 하던 해 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사라진 그 방은 잠만 자면서 오가는 직장인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저는 여전히 그 집 지하에서 미싱을 돌리면서 사장님의 신임을 얻으며 일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저는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게 됐을 때 조그만 점포를 얻어서 공장 비슷하게 차리게 되어 축하를 받으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서너 명의 직원을 거느린
저의 미신 공장을 20년 정도 꾸려가는 동안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경기도 서서히 달라졌지요. 그러면서 도매시장에서 옷감 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업종을 변경해서 장사를 하며 돈을 조금씩 벌었습니다. 그러던 중 볼일이 있어 도매시장을 찾아온 그 옛날 지하실 공장의 사장님과도 재회를 하여 반갑게 인사하며 몇십 년 만에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 댁 가족들 소식을 물으니 다들 평온하고 공장은 장사가 안 되어 집어친 지 한참 되었고 지금은 아파트 상가에서 명품 옷 수선집을 한다더군요. 그러더니 딸은 이혼을 했다고 슬그머니 덧붙이시더군요. 굳이 그런 것까지는 말을 안 해도 될 텐데 너무 대단하게 여기고 있던 딸이 이혼이란 함을 달게 된 것이 안타까웠던지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그렇게 한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딸과 함께 저의 가게에 놀러 왔습니다. 그녀는 옛날에 비해 많이 여위어 있었고 세월의 흐름을 비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듯 나이의 흔적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낳은 아이 둘은 이제 출가시켰고 이혼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터라 별로 새로울 것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새침하고 공주 같고 그런 여고생으로만 뇌리에 남았었는데 세월 속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탓인지 이제는 땅에 발 딛고 사는 생활인의 풍모도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뭘 하며 지내느냐는 말에 전 남편이 가산을 전부 탕진하고 사업을 말아먹었기에 이혼 위자료도 받을 수가 없었다더군요. 그 덕에 아이들 학비도 겨우 마련해서 살아왔고 결혼도 아이들이 제각각 벌어서 갔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친정이 지금 많이 어려워졌는데 거기다가 손 벌릴 수도 없어서 그저 자기 혼자 원룸 월세나 낼 정도로 이리저리 아르바이트해 가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잘 흘러갈 줄 알았던 빛나는 청춘의 여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사그라들고 생활에 힘겨워하며 어쩌면 그 옛날 그 집에서 월세 살며 열심히 돈을 모으던 저처럼 조금은 불안하고 갑갑해하며 사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로움과 불편함의 연속인 것을 이미 겪어서 잘 알기에 저는 때때로 그녀의 말벗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외로웠던지 그녀는 자주 저의 가게에 놀러왔습니다. 저도 아내와 이혼한 지 한참 되던 때였기에 그녀의 답답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세상의 흐름 안에서 우린 어느 틈에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35년 전에는 그저 생각 방식과 생활 자체가 달랐는데 세월의 흐름이 우리를 그렇게 공통의 문제를 아는 사람들로 휩쓸어갔고 몰아갔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저와 그녀는 어느 틈에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고 내년쯤에는 결혼을 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잘 통한다는 것을 그녀의 부모님이 알고는 기뻐하셨고 한참 연로하신 저의 어머니는 그 옛날 고추장과 된장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던 그 집의 딸이라 하니 그럼 안심해도 된다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저는 한참 어린 그녀를 위해서 재밌는 농담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드라마나 연예 프로도 즐겨보면서 공통의 대화거리를 만들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요. 남자로서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며 최근에는 저희 어머니가 밤에 힘나는 약이라고 보약도 지어주셨습니다.